법정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저는 72세의 몸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증인 며느리를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믿었습니다. 방청석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는 제 장남 진수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신뢰가 어떻게 배신당했습니까? 10년 동안 50억을 빼돌렸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이 넓은 집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로우시잖아요. 장남 부부가 함께 살자고 했고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둘째 진우는 의사로 바쁘고 막내 진호는 지방에서 사업하느라 자주 못 보는데 장남 부부가 함께 있어주니 든든했습니다. 현주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모시고 다녀주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박 여사님, 며느리 복 정말 타고나셨네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하늘이 주신 복이지 뭐.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현주가 제게 온 것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오늘도 아침 7시 현주가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깼어. 들어와. 현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옷차림에 옅은 화장,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고맙다 현주야.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게요. 현주는 제 이불을 정리해주고 커튼을 열어 햇살을 들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이 나이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니. 아침 식사 자리. 현주가 차린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 있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요즘은 갈 일이 없더라고. 그럼 통장 정리 같은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있어서 참 편해.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재산 관리가 막막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는데 저는 평생 남편한테 맡겼던 터라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일 복잡하고 서류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금융사 다녔으니까 어머니 편하시게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저는 통장과 도장을 현주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둘째 아들 진우가 들렀습니다. 병원 일이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비춰주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내 형수가 잘 챙겨줘서 좋아. 진우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어머니 재산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응, 현주가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돼서요. 왜? 현주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은행에서 형수님 봤어요.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큰돈 인출하시는 것 같던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큰 돈인데? 정확히는 못 봤는데 1,000만 원 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쓰라고 한 거겠지. 현주한테 용돈도 줘야지. 용돈 치고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인출하는 것 같던데. 저는 진우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내 형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날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오해한 거겠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좀 걱정돼요. 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현주가 그럴 리 없어. 진우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저녁 6시 현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주야, 요즘 은행에 자주 가니? 현주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끔요. 어머니 통장 정리하고 그러려고요. 왜요? 아니, 그냥. 진우가 은행에서 널 봤다고 해서. 아, 네. 어머니 정기예금 만기돼서 재가입하려고 갔었어요. 그래? 얼마짜리였어? 1,000만 원이요. 다시 1년 정기로 넣었어요. 1,000만 원. 진우 말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이라고 하니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관리해 준 것이겠죠. 그래,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가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편하시게요. 현주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봐.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막내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막내는 늘 큰 소리로 웃으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럼 잘 지내지. 어머니, 오늘 형수님 어디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는데. 진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옛날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찍은 거죠? 응, 내 아버지 칠순 때.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세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시집 오기 전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게 내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믿으세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너도 왜 그러니? 진호도 그렇고. 저도 형수님이 좀 이상해요. 너무 착한 척하는 게 뭔가 위선적으로 보여요. 진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주가 얼마나 날 잘 모시는데. 바로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저렇게 잘해주는 게 재산 때문 아니에요? 너 지금 내 형수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는 진짜 걱정돼서. 형수님한테 통장이랑 도장 다 맡기셨다며요? 그건 좀. 됐어. 나가.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이 왜 저러는 걸까? 현주를 오해하는 건가? 하지만 두 아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한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현주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진호 왔다 갔어요? 현관에 신발 있던데. 응. 잠깐 들렀다 갔어.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야. 현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우 오빠나 진호 오빠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서들이 저 질투하는 거 알아요. 질투?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모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 재산도 저희 쪽으로 많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주야,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어머니까지 저 의심하시면 저는 정말 서러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저 믿으시죠? 현주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믿지. 감사해요, 어머니. 평생 어머니 곁에서 모실게요. 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오해한 거야. 현주는 정말 날 위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진우와 진호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말 현주를 믿어도 되는 걸까? 창밖으로 가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쩐지 쓸쓸하고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의 액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우리 가족.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의 행복이 이미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진우와 진호의 경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상, 병원에 모셔다주는 손길, 온화한 미소. 모든 게 여전히 완벽했지만 이제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한 게 문제인가? 어느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요즘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은데 은행 같이 갈까? 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실 텐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요즘 은행 대기 시간도 길고 복잡해요. 그래도 내 돈인데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현주의 눈에 서운함이 어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우 오빠랑 진호 오빠 말 때문이죠? 제가 어머니 돈 빼돌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주야, 오해하지 마. 알았어요. 은행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현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 미선을 만났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앞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야. 또 그 얘기야? 내가 진작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선은 항상 현주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잖아. 아들들도 의심만 할 뿐이지. 영수가 며느리가 너무 착한 척하는 게 문제야. 세상에 공짜 없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도 10년 동안 날 잘 모셨는데. 10년? 그럼 10년 동안 뭘 준비한 거겠지. 영수가 정신 차려. 미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통장 정리 한번 해봐. 직접 은행 가서. 그러려고. 내일 현주랑 가기로 했어. 혼자 가. 며느리 앞에서 확인하면 소용없어. 그날 밤 손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서연이. 무슨 일이야? 25살 대학생 손녀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한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무슨? 할머니 돈 얘기. 50억이 어쩌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지난주에 부모님 방 앞 지나가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들리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50억은 이미 빼돌렸다고. 그리고 아빠가 조금만 더 조심하자고. 50억?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돈. 맞죠?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서연아, 이 얘기 부모님한테 하지 마라. 알았지? 네. 할머니. 손녀를 돌려보낸 후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50억. 내가 가진 전 재산이 50억 정도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주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미선의 조언대로 혼자서 은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가져오셨어요? 통장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럼 신분증으로 조회해 드릴게요. 컴퓨터를 확인하던 은행원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고객님, 통장이 여러 개신데 어느 거 확인하실 건가요? 전부요. 제 명의로 된 거 다. 은행원이 프린트를 뽑아줬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예금 잔액이 3억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돌아가실 때 20억은 있었는데. 아가씨,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으세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출되셨어요. 인출? 누가? 기록상으로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는 은행 한 번도 안 왔는데. 대리인 등록되어 있나요? 은행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며느님 분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계시네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인출한 거예요? 대리인 권한으로 가능하십니다. 고객님이 동의하셨으니까요.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주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말씀도 없이. 은행. 갔다 왔어.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요? 제가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무슨 일로 가셨어요? 잔액 확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 의심하신 거예요? 현주야, 내 예금이 3억밖에 안 남았던데. 네, 그럴 리가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7억이 어디로 갔어? 현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병원비, 생활비, 각종 경조사비 다 쓰셨잖아요. 10년에 17억씩이나? 어머니, 요즘 물가 비싸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서들한테 용돈도 많이 주시고. 내가? 언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기억력이 뭐?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끔 잊으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잊은 걸까?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현주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행 갔다 왔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 뭘 확인하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줄었어.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형은 현주 편들 것 같아서. 제가 형이랑 진호 불러서 얘기 나눠볼게요. 어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진수, 진우, 진호. 오랜만에 형제가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진우와 진호는 심각한 표정이었고 장남 진수는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내 예금이 17억 줄었더라. 누가 가져간 거지?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형수님 짓이지? 진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뭐? 형수가 왜? 형수님이 10년 동안 어머니 재산 관리했잖아.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수님이 돈 인출한 거 알고 있었어? 진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어머니. 현주가 우리 빚 갚는다고. 빚? 무슨 빚? 5년 전에 사업 실패로 5억 빚졌었어. 현주가 어머니 돈으로 갚았어.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5억 갚는데 17억이 필요해? 나머지 12억은?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가 다 가져간 거 아냐? 진호야, 말 조심해. 조심은 무슨? 형도 공범이잖아. 형제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내 아내 어디 있니? 친정. 갔어요. 당장 오라고 해. 1시간 후 현주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현주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17억 어디 갔어?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에요. 거짓말.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친정에 보낸 거 맞지? 내 오빠 사업 자금 대준 거.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서연이가 다 들었어. 손녀 이름이 나오자 현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50억 빼돌렸다는 대화. 현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 재산 관리하면서 투자한 게 좀 있어요. 그게 50억 규모라는 얘기였어요. 투자?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몇 채 사뒀어요. 나중에 값 오르면 팔아서 더 큰 수익 드릴 거예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증서 보여줘. 지금은 없어요. 사무실에. 거짓말 마. 부동산 매각한 거 다 확인했어. 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 세 채 5년 전에 다 팔았더라고요. 30억어치.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장 위조했지? 서명도 위조하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 위해서. 닥쳐. 진호가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50억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없어요. 이미 다 썼어요. 뭐? 그날 밤 저는 친구 미선을 불렀습니다. 미선아, 나 어떡하지? 영수가 고소해야 해. 당장. 고소? 내 아들 며느리를?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이야. 50억 훔쳐간 사기꾼이고.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근데 진수는 내 아들인데. 진수도 공범이잖아. 같이 고소해. 미선아. 영수가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야.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사라졌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여자가 나쁜 거지.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각 기록. 있어요. 좋습니다. 사기 횡령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쓴 돈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50억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3040% 정도 회수하면 다행일 겁니다. 30%면 15억. 나머지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럼 형사처벌은요? 그건 가능합니다. 실형 받을 겁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다. 그럼 진수는, 서연이는 어머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가족이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이미 깨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내 형은 어떡하니? 형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 빼돌리는 거 알고도 막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형은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진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호랑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집에 도착하니 현주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 믿지 못하시니까 나가겠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도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시잖아요. 현주는 여전히 피해자처럼 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말해줄게. 내일 고소장 접수한다.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소요? 사기 횡령. 각오해. 어머니. 그러시면 진수 오빠도. 진수도 공범이야. 같이 고소할 거야.
현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10년 동안 날 속였잖아. 어머니,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 같은 부모 밑에 둘 수 없어. 어머니, 현주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는데 저는 사진을 떼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던 다음 날 손녀 서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모 몰래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왜 이렇게 됐어? 할머니, 할머니, 미안해요. 서연이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핸드폰 화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3개월 전부터요. 엄마 아빠 대화 듣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엄마 가방 뒤지다가 찾았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거래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박영숙, 이현주 5천만 원 이체. 박영숙, 이철수, 현주 오빠 3억 원 이체. 박영숙 해외 송금 2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진짜니?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으로 친가 오빠 사업 자금 대주고 사촌 오빠 유학비 보내고 심지어 해외에 부동산도 샀어요. 해외 부동산? 엄마 명의로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집 샀대요. 나중에 그 집에서 살 거라고. 미국. 할머니 몰래 다 빼돌린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설마. 서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근데 확인할수록 진짜더라고요. 엄마가 친정 식구들한테 카톡 보낸 것도 봤어요. 뭐라고? 서연은 카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3억 보냈어. 사업 잘 되길. 조카 유학비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빼돌려야지 키읔키읔.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할머니. 서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진정을 하고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떡하지? 내 엄마인데. 할머니, 엄마 고소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25살 손녀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가 그렇게 쉽게 가져가면 안 되죠. 서연아. 할머니,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법정에서 제가 본 거 다 말할게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알아요. 아빠도 공범이시잖아요. 둘 다 벌 받아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엄마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대출? 서연은 또 다른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금액 10억 원. 대출자 박영숙. 10억이나? 할머니 명의로 은행 대출 3곳, 저축은행 2곳. 총 10억이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도장 위조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닥쳐.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너한테? 네. 저 처음 봤어요. 엄마가 저렇게 무섭게 화내시는 거. 그날 밤 진우와 진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이가 증거를 가져왔어. 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주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삼촌. 엄마 핸드폰에서 찍은 거예요. 진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50억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미쳤네. 그리고 이거요. 서연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친정 식구들한테 보낸 총 금액 정리했어요. 엑셀 파일에는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수 오빠 총 20억, 이영희 조카 5억, 해외 부동산 15억, 현주 개인 비자금 10억, 총 50억. 진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빼돌렸구나. 삼촌들, 엄마 감옥 가야 하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7년은 받을 거야. 아빠도요? 그래. 내 아빠도 공범이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서연과 함께 갔습니다. 이 증거들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 카톡 내용, 대출 서류. 이 정도면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다 입증돼요.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부동산 압류하고 친정 오빠한테 받은 돈 추적하면 3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억. 원래 50억 중 30억이라도 돌려받는다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12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손녀분도 증인으로 출석하시죠? 네, 제가 법정에 서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소장 최종본을 보여줬습니다. 피고인 이현주, 박진수. 혐의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피해 금액 50억 원. 여기 서명하시면 내일 접수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때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주와 진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희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도망가려고?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50억 돌려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나가. 어머니, 내일 고소장 들어간다. 각오해. 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서연이는 어떡하고요? 아버지 전과자 되면 서연이 인생 끝나요.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뭐? 그때 서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아. 현주가 달려갔지만 서연은 피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살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소리를.
엄마 잘못하신 거 알아요. 다 봤어요. 서연아, 엄마가 설명. 됐어요. 법정에서 봬요. 서연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님, 피고인 조사 시작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우와 진호 그리고 서연도 동행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현주와 진수를 마주쳤습니다. 현주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더 이상 온화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조사나 받으세요. 냉정한 제 목소리에 현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이 10년간 빼돌린 금액이 총 50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빼돌렸는지 아십니까? 통장에서 인출하고 부동산 팔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피고인이 대리인 권한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자발적으로요? 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피고인이 빼돌린 돈의 용도를 아십니까? 손녀가 확인한 바로는 친정 오빠에게 20억, 조카 유학비 5억, 해외 부동산 15억, 며느리 개인 계좌에 10억. 총 50억이 다 추적됐네요. 좋습니다. 그때 옆 조사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죄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 동의하셨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추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50억의 행방을 다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째, 현주 씨 오빠 이철수에게 간 20억. 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 3개, 부동산 2채 매입에 사용됐습니다. 회수 가능한가요? 부동산은 압류 신청했습니다. 10억 정도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억 중 10억. 둘째, 조카 이영의 유학비 5억. 미국 대학 등록금 생활비로 이미 다 썼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미 소비된 금액이라. 셋째, 해외 부동산 15억. 로스앤젤레스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데 현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회수할 수 있죠? 미국 법원에 소송 걸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넷째, 현주 씨 개인 비자금 10억.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가 현금화했습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못 찾는다는 거예요? 현주 씨가 자백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0억 중 10억밖에 못 찾는다고. 그날 밤 집에서 진호,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10억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에요. 서연이 위로했지만 저는 허탈했습니다. 50억 중 10억. 아버지가 50년 모은 돈인데. 어머니, 미국 부동산까지 회수하면 25억은 될 거예요. 진우가 말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형수가 숨긴 10억은? 진호가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가 현금화했대. 추적 불가능하고 치밀하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주의 오빠 이철수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진호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철수는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동생이 어머님 돈 빌려다 준 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억 받아놓고 몰랐다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투자하신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본 카톡에는 분명히 현주가 시어머니 몰래 빼돌렸다고 했으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카톡 다 봤어요. 서연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20억을요? 제 식당이랑 부동산 다 팔아서 10억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은요? 시간을 주시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10억이라도 당장 주세요. 나머지는 분할로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는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님 피해 보험금 청구하셨죠? 네. 사기 피해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5억 지급 가능합니다. 5억. 적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니 이철수에게 받는 돈 10억, 미국 부동산 회수 예상 15억, 보험금 5억, 합계 30억, 원래 50억 중 30억, 20억은 영영 못 찾는구나.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현주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로 기소. 피고인 박진수 사기 방조죄로 기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 전날 현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오빠가 사업 망하고 조카가 유학 가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통장이 보였습니다. 한 번 손대니 쉬웠습니다. 두 번, 세 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벌 받겠습니다. 단 서연이만은 제발 잘 돌봐주세요. 현주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찢어버렸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첫 공판날 법정에 섰습니다. 현주와 진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현주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시어머니 박영숙 씨의 재산 총 50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인 권한을 악용하여 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 무단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님이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현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현주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현주가 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서연의 손을 잡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곧 끝난다. 하지만 끝나도 내 50억은 안 돌아오겠지. 재판 당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에서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서연이 일찍 와서 저를 챙겨줬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목이 안 넘어가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오늘 힘드실 거예요. 진우와 진호도 함께 법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미선도 방청석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현주와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박영숙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이현주가 10년간 증인의 재산을 관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자발적으로 맡긴 겁니까? 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피고인이 50억을 빼돌린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10월입니다.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억이 3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해자의 10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총 50억 원이 인출됐고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이철수 피고인 오빠에게 20억 이체, 이영희 피고인 조카에게 5억 이체, 미국 부동산 매입 15억, 피고인 개인 계좌 10억.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증인, 이 돈들을 보낸 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현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주의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야,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긴 것과 무단으로 빼돌리는 것은 다릅니다. 피해자는 50억을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10년간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현주의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10년간 매일 피해자의 건강, 식사, 병원 기록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스크린에 간병 일지가 떴습니다. 현주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이렇게 헌신한 며느리가 악의적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20억을 친정 오빠에게 준 것도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검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정 가족입니다. 재판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증인 박서연 씨 나오십시오.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3개월 전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50억은 이미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방을 몰래 뒤져서 통장 거래 내역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에게 보낸 카톡도 캡처했습니다. 카톡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빼돌려야지 키읔키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이 카톡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줄은. 증인은 왜 이 증거를 제출했습니까? 할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할머니를 이용만 했어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우리 가족 위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현주를 제지했습니다. 증인, 더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집도 샀어요. 어머니 명의로요. 나중에 그 집에서 살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미국 부동산 구입 증서를 제출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검사님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택, 매입가 15억 원. 명의자 이현주. 판사님이 현주를 보셨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현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자 몰래 15억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샀다는 말입니까? 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서 내려오면서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고맙다. 잘했어.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주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정 오빠가 사업 망하고 조카가 유학 가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 통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훔친 겁니까? 판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0억을 훔치고도 계속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까? 네. 10년간 피해자를 속였습니까? 네.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현주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진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하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서 진우와 진호,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미선도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이겼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50억은 안 돌아오는데, 가족은 완전히 깨졌는데,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의는 이긴 거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피고인 이현주는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현주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진수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 30억. 원래 50억 중 30억. 나머지 20억은 영영 못 찾는 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현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현주 씨. 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벌 받으니까 이제 원망은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7년 뒤에 나오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도 만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서연이는 제 딸인데. 딸을 증인석에 세운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서연이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 현주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당신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4년 뒤에 나와서 잘 사세요. 우리는 만나지 맙시다. 어머니. 진수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재산 회수가 시작됐습니다. 현주 오빠 이철수가 부동산을 팔아서 10억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이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부동산도 압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는 회수 가능할 거예요. 보험금 5억도 입금됐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5억 원. 50억이 15억이 됐구나. 하지만 숫자를 보는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나 봐.
서연이 제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할머니, 제 방 어디예요? 2층 끝방 쓰렴. 햇볕 잘 들어오는 방이야. 와, 넓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연의 밝은 모습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진우와 진호도 자주 들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서연이가 잘 챙겨줘서 좋아. 저희도 주말마다 올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고맙다, 아들들아. 진짜 가족은 남았구나. 어느 날 저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현주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습니다. 현주가 써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들, 현주가 만들어준 요리책. 하나하나 보다가 10년 전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 시집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현주 올림.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연기였을까? 저는 편지와 사진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야 해. 그리고 벽에서 내려둔 가족 사진도 꺼냈습니다. 현주가 시집 오기 전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남편과 저 세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모두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현주가 화를 내며 던졌던 그날 깨진 것입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가족들의 얼굴이 조각나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저는 액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공부하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사진. 응. 이거 버리려고. 할머니, 잠깐만요. 서연이 달려와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에 저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 삼촌, 막내 삼촌도 있고요. 그래도 내 아빠랑 엄마도 있잖니. 그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나머지는 남겨두자고요. 서연은 액자를 뜯어내고 사진에서 진수와 현주가 있는 부분만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진을 새 액자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저 진호 가족, 그리고 어린 서연이 있었습니다. 진수와 현주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걸 다시 벽에 걸까요? 아니, 그냥 서랍에 넣어두자. 왜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와 진호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많이 회복하셨네요. 응, 요즘은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왔어. 다행이에요. 저희가 걱정 많이 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옆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니 예전처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녁 식사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 취업하면 할머니 모실게요. 아이고, 고맙기는.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50억. 50년 모은 돈. 결국 30억도 다 못 찾았어. 통장에는 15억이 있었고 미국 부동산에서 15억이 더 올 예정이었습니다. 30억이면 살기엔 충분하지.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장남 진수와 며느리 현주. 1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원망은 놓아야겠지. 원망하며 사는 건 제 인생만 힘들게 할 테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잘라낸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현주가 날 속일 줄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 게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사람을 잘못 믿은 거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지.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올까요? 50억은 못 찾았어. 가족도 잃었어. 하지만 저는 서연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은 가족은 있어. 진짜 가족이. 핸드폰을 보니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진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선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내일 등산 갈래? 날씨 좋던데. 좋지. 오랜만에 나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50억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긴 싸움이. 눈을 감으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모은 돈 다 못 지켰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세웠어요.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았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편히 살아야겠죠? 그래. 편히 살자.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깨진 액자는 버렸지만 제 마음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50억.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행복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아침이